화면을 뚫어져라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신 출근길이든 아니면 복잡한 지옥철 아니든 네. 그저 귀로만 편안하게 들으셔도 지금 이 다이나믹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드릴 오디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귀로만 들어도 시장 상황을 싹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네, 오늘 2026년 2월 23일 월요일의 생생한 코인 뉴스를 가장 깊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파헤쳐볼 핵심 주제들부터 바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죠. 오늘 다룰 내용들이 꽤 묵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거센 압박 속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버린 비트코인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네, 근데 그 얼어붙은 공포 속에 뚜렷한 반등 시그널이 숨어 있다는 게 흥미없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 즉 XRP입니다. 3년 만에 최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오히려 바닥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 버그 이슈의 진짜 의미를 다뤄보고요. 세 번째로는 기로에선 이더리움입니다. 차트가 팽팽하게 압축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고래들의 행보는 엇갈리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코인거래소 지분을 둘러싼 대대적인 규제 예고랑 이번 주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글로벌 핵심 일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시장의 겉으로 보여주는 수치랑 그 이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괴리가 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파편화된 뉴스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이게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에 어떤 명확한 힌트를 줄 수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죠. 바이낸스 스퀘어, 코이니스, 그리고 알파 스퀘어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봤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일단 바이낸스 스퀘어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7,000달러에서 68,000달러 선에서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요. 알파 스퀘어 데이터를 보니까 원화로는 약 9,866만 원 정도 맴돌고 있고요.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까 네,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사실 이 무거운 분위기의 배경에는 거시적인 무역 긴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팩트 자체가 시장 유동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관세가 15%나 일괄적으로 오른다는 건 글로벌 무역 비용이 급증한다는 뜻이거든요. 물건값이 비싸지겠나요? 그러니까요. 기업들 실적도 나빠질 수 있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달러나 금으로 도망가고 싶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려는 본능이 강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거시적 환경이 조성된 건데 코인니스 데이터를 보면 현재 시장 심리가 수치로 정확히 나타납니다. 네, 어떤 수치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하루 만에 4포인트나 더 떨어져서 5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와, 오면 정말 바닥이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개념, 코인에 갓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죠. 쉽게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0에서 100까지 나타낸 온도계 같은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피가 낭자한 공포 상태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빚내서 투자하려는 탐욕 상태거든요. 지금이 5라는 건 그러니까 한겨울에 아주 얇은 옷만 입고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다들 극도로 겁먹어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패닉 상태를 뜻하는 거죠. 아무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알파스퀘어에서 인용한 티모시 피터슨이라는 경제학자의 분석인데요. 네, 티모시 피터슨. 이 극단적 공포 속에서 비트코인이 10개월 내에 12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무려 88%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도망가는 와중에 12만 달러를 전망한다. 이거 참 의미심장하죠. 이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핵심 데이터가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CME의 선물시장 동향입니다. 대형 투자자들, 큰 손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거기 기관급 큰 손들의 숏 포지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걸로 나타났어요. 숏 포지션이요? 이 용어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보통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숏 포지션은 그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에 돈을 거는 건데 원리가 이래요. 친구한테 1억 원짜리 시계를 빌려서 당장 시장에 팝니다. 내 손에 1억 원이 들어오죠. 네, 일단 현금을 챙기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시계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폭락했을 때 시장에서 5천만 원을 주고 시계를 사서 친구한테 갚는 겁니다. 그럼 내 주머니엔 5천만 원 차익이 남는 거죠. 아주 명확한 비유네요. 바로 이 큰 손들의 숏 포지션이 줄었다는 건 이제 시계 가격 안 떨어질 것 같다. 서둘러서 빌린 거 갚고 하락 배팅 끝내자. 이렇게 판단했다는 증거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시경제가 불안한데도 자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하락을 멈추고 발을 빼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센티먼트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막 떠돌던 비트코인 15만 달러 간다, 50만 달러 간다 이런 비현실적인 포모 심리나 람보르기니 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꼭대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게 최근 데이터에서 거의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비이성적인 거품이 걷히고 시장이 건강해지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개미들의 극단적 공포가 만들어낸 빈 공간에 영리한 자본들은 벌써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바닥이라는 주제를 살려서 두 번째, 리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인리더스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편 나왔어요. 네, XRP 데이터군요. 먼저 리플 투자자들의 실현 손실이 지난주에 약 9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3년 만에 나온 최대치라는데 9억 달러면 액수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분 것 같거든요. 숫자만 들으면 완전히 절망적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의 역사를 복기해보면 오히려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나요? 네, 2022년도에 리플 주간 실현 손실이 19억 3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19억 달러요? 그때 다들 XRP는 이제 끝났다고 절망했는데 놀랍게도 그 극점을 찍은 시점 이후 8개월 동안 XRP 가격이 오히려 114%나 급등했습니다. 와, 손실의 극대화가 바닥 형성의 신호라는 거네요. 차트상으로는 악성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마지막 항복 단계였던 거죠. 이 항복이랑 실현 손실의 의미도 제가 일상적인 예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코인 사서 가격 떨어졌다고 그냥 앱 덮어두면 그건 장부상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실현 손실은 도저히 하락을 못 견디고 매도 버튼을 꾹 눌러서 손해를 확정 지어버린 금액이에요. 조금만 출렁여도 팔아버리는 분들을 약한 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버티지 못하는 자본이죠. 이게 비유하자면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 과정 같아요. 상처를 안고 있을 때는 계속 아프고 염증이 번지지만 눈물을 머금고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고 나면 그게 실현 손실인 거군요. 네, 도려내고 나면 새살이 돋고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장의 약한 매물들이 9억 달러 넘게 쏟아져 나와서 다 소화됐다는 건 이제 웬만한 충격에는 안 팔 강성 홀더들만 남았다는 뜻 아닐까요? 매도 압력이 사실상 증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XRP가 1.39달러 선인데 만약 과거 패턴처럼 항복 이후 랠리가 재현된다면 전고점 넘어서 최대 3달러 선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열어둘 수 있겠죠.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런데 코인리더스 두 번째 기사 보니까 리플과 관련해서 좀 불안한 소식도 있어요. XRP 원장에서 버그가 발견됐다고요? 그 XLS56 업데이트 말씀이시죠? 네. 제가 기사 보니까 무려 8개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엄청난 기술인데 통과에 필요한 28표 중에서 딱 한 표 남겨두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서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코인 날아갈까봐 무서운 악재 아닌가요? 일반 투자자들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죠. 메인넷 버그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더 큰 흐름,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숙도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호재에 가깝습니다. 메인넷이 터진 게 아니라 적용하기 이전에 검증 과정에서 시스템 스스로 제동을 걸었거든요. 사전에 막아냈다. 네, 지금 개발기 및 패치 버전까지 다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우리가 매일 건너야 하는 거대한 새 교량, 다리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리 개통이요? 네, 내일이 개통실인데 안전점검원이 밤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일정 미뤄졌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무리하게 개통했다가 붕괴되는 대참사를 막은 거네요. 맞습니다. 일정 연기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공사하는 게 그 다리 매일 건널 사람들에게는 훨씬 큰 신뢰를 주잖아요. 메인넷도
똑같이 안전하게 방어해낸 거군요. 그 신뢰가 바로 수십억 달러의 기관 자본을 끌어들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 이더리움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립토 어드벤처랑 크립토 포테이토 기사죠. 맞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면 정말 폭풍전야 같아요. 크립토 어드벤처 보니까 유명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섬뜩한 경고를 했더라고요. 역깃발형 패턴 경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트가 역깃발형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1,4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지난주에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에서 무려 1억 1,300만 달러 자금이 유출됐대요. 기관 돈도 빠져나가고 차트도 안 좋고 이거 도망쳐지는 거 아닙니까? 눈앞의 수치만 보면 하방 압력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근데 온체인 데이터 더 깊은 곳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에 포착되고 있어요. 상반된 움직임이요? ETF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스마트머니, 초대형 고래들은 엄청난 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고래들이 사고 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비트마인이라는 거대 자본 지갑을 추적해봤는데 상황이 아직 비현실적입니다. 이들의 이더리움 평균 매수 단가가 무려 3,820달러예요. 헐, 3,820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 손실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장부상 손실만 80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이요? 상식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려면 당장 손절하거나 숏을 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오히려 45,759개를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물타기를 그 규모로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총 437만 개를 보유하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단기 차익 쫓는 ETF 자금이 빠져나갈 때 진짜 고래들은 자신들의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분을 쓸어담고 있다는 겁니다. 와, 표면적인 악재 뒤에서 고래들이 입덕 벌리고 개미들 물량 받아먹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가격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크립토 포테이토 분석 보니까 4시간 차트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던데요. 이 삼각 수렴이라는 용어 차트 볼 때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네, 핵심 패턴 중 하나죠.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석이에 물을 넣고 입구를 손가락으로 꽉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있는 힘껏 미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 압축되는 상황이군요. 네. 내부 압력이 막 팽창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막고 있던 손가락 사이로 물이 엄청난 기세로 뿜어져 나오겠죠? 차트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저항선이랑 아래에서 받쳐주는 지지선 사이에서 가격 진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압력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 꾹꾹 압축되다 보면 결국 응축된 에너지가 위로든 아래로든 터져버리는 강력한 변동성이 온다는 겁니다. 정확한 역학적 설명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딱 그 상태거든요. 1,800달러 지지선과 2,300달러 저항선이라는 좁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요. 어디로 터질까요? 고래들의 매집세가 이겨서 위로 뚫어내면 단숨에 2,500달러 이상 튈 수 있고요. 반대로 1,800달러가 무너지면 아까 경고했던 1,400달러 선 급락도 열어둬야 합니다. 철저하게 방향성 확인하고 대응해야겠네요. 고래들 뚝심과 차트 압력의 충돌.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죠. 자, 이번에는 글로벌에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조선비즈 단독 기사인데요. 한국 거래소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규제 예고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말씀이시죠? 네, 한국 정치권이랑 금융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최대 20% 수준으로 꽉 묶어버리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랍니다. 이 규제의 기저에는 거래소를 어떤 기관으로 볼 것인가 하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벤처 스타트업처럼 창업자 한두 명이 지분 70, 80% 독점하고 덩치를 키웠잖아요. 사장님 파워가 엄청났죠. 그때는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 원에 달하니까 당국은 이걸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국가 금융 인프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다. 개인의 독단적인 리스크를 차단하고 전통 금융기관들로 지분을 분산시켜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소가 횡령사고 나거나 파산할 위험이 줄어드니까 좋은 건데 당장 한국 시장 꽉 잡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은 발등에 불 떨어졌겠는데요. 경영권 구조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 보면 현재 송추영 의장이 25.52%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만약 15% 캡 규제가 통과되면 당장 10% 이상을 시장에 팔거나 넘겨야 해요. 와, 10%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게다가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랑 주식 교환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 규제가 엄청난 변수가 될 겁니다. 빗썸은 더 복잡해요. 빗썸은 어떤가요? 빗썸홀딩스가 73.56%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어서 절반이 넘는 지분을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한국 코인 시장 권력 지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대 성장통이 시작된 거네요. 국회 법안 통과 과정을 아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꼭 챙겨보셔야 할 이슈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데일리 자료를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핵심 캘린더를 뽑아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가격에 타격 줄 일정들이 꽤 많아요. 단기 변동성 돌파할 중요한 나침반이죠. 먼저 당장 내일 2월 24일 일정입니다. 네, 미국 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옵션 한도 상향 결정을 한다고요? 현재 25만 개인 한도를 무려 100만 개로 4배 늘려달라는 신청인데 이게 옵션 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 중요한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수천억 단위 현물 살 때 가격 하락 리스크 방어하려면 이 옵션이라는 금융보험이 필수거든요. 가입 한도가 4대 늘어난다는 건 거대 자본들이 마음 놓고 엄청난 규모의 현물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폭발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겠네요. 엄청난 호재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수요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비트 글로벌 거래소가 서비스 완전 종료하고 문을 닫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거기 잊고 있던 자산 있으면 당장 전액 출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늦어도 26일 아침 전에는 다 옮기셔야 복잡한 일 안 생깁니다. 그리고 2월 27일 목요일은 거시경제 풍향계, 미국의 1월 PPI 발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CPI가 마트 물가라면 PPI는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도매 물가거든요. 도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며칠 몇 달 뒤에 마트 가격도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연준 금리 결정의 아주 핵심적인 선행지표입니다. 코인 시장 전체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의 분수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일정 3월 1일입니다. 이건 진짜 재밌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 아시죠? 네, 유명하죠. 거기서 시간제 알바생들한테 시급 외에 시간당 0.21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너스로 지급한답니다. 와, 햄버거 패티 하나 뒤집을 때마다 지갑에 사토시가 꽂히는 시대가 진짜 온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네. 2026년 3월 알바생들이 노동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우리가 앱 켜서 내 돈 주고 사야만 하는 투기적 자산이었잖아요. 투자하는 디지털 금이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돈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산으로 내 시간의 가치를 보상받는 세상.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화폐 생태계에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이 근본적인 파장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증명하는 시대라.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작은 시작이지만 정말 의미가 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든 출퇴근 지하철에서든 그저 편안하게 귀로만 들으셨는데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오늘 시장 맥락이 눈앞에 차트 띄어진 것처럼 싹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투자의 세계는 방송 끝났다고 멈추지 않죠. 당연하죠. 시장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당장 내일 아침 생생한 시장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네,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마다 여러분 하루 수익 책임질 생방송 진행하는데요. 제가 직접 실시간 차트 띄워놓고 맥점 짚어드리고 밤사이 중요 뉴스 분석해드리니까 완전마구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시장 변동성에도 절대 길 잃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완전마구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고급 정보들 화면 아래 공유하기 기른으로 투자 고민하시는 주변 지인분들이나 카톡방에 널리 퍼뜨려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겉핥기식 뻔한 뉴스가 아닌
아주 깊고 탄탄한 자료들 가득 싸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